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누군가는 책상 위에서 세상을 바꾸려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 곁에서 답을 찾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늘 현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온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시민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지역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건네는 일을 하는 사람. 자신만의 리더십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만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MBC에서는 진짜 많이 얼굴을 뵈왔고. 맞습니다. 저랑 같이 시사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고. 네네. 또 라디오며 TV며 다양한 곳에서 출연을 많이 왔는데. 제주항공은 특징적인 게 소위 말하면 먹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직함을 바꿔서 또 오셨습니다. 2년 네. 전에 반갑습니다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는 2년 체육회장으로. 맞습니다. 2년 만에 근황 업데이트하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소감 한 말씀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체육회장 당선이 돼서 체육회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싶다 포부를 말씀드리려고 왔었는데 네. 제가 졸지에 얼마 전에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다시 네.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한 부분도 있겠어요.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이름이 같잖아요. 박지원 국회의원하고. 예.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 온대 하면은 그분인 줄 알고 좀 했다가 약간 좀 생각이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억울하시죠? 그런 아니요, 부분이 억울한 게 아니고 당 네. 행사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많이 해요. 발생해요? 그래서 어디 제가 부산을 갔는데 예. 부산에 계신 당원들께서 네. 박지원 최고위원 보러 왔다 했는데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고 40년 이상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서 누구냐 이런 경우도 누구냐. 있고요. 네. 이번 선출 과정에서도 광주 전남 분들께서 네네. 이름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았고 수혜를 많이 받네요, 이제 그러면은. 악플도 이렇게 달립니다. 악플도 달려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모르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득을 또 많이 봤다라고 예. 생각을 또 해봅니다. 변호사가 원래 직업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시 체육회장으로 바쁜 길을 걸어오셨는데 일과에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동안에는 변호사업과 체육회장 일이 네. 전부 다 전주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여의도 국회 쪽에 당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일과로는 새벽 기차 타고 가서 네. 국회에서 일 보고 밤 기차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KTX 활용도가 굉장히 늘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좀 전국에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뭐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지라고.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하면 가장 좀 이해하기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네. 정치학 이론의 지도 체제가 있거든요. 당의 네네. 당의 지도 체제가 단일 지도 체제라는 게 있고 네네. 집단 지도 체제가 있어요. 네네. 단일 지도 체제는 당 대표 한 명을 중심으로 쫙 일사불란하게 피라미드형 그렇죠. 조직. 집단 지도 체제는 최고위원 여러 명이 같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 그러면 이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렇죠. 이제 집단이고, 맞습니다. 예. 난 대표만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두 개를 약간 합쳐서 네. 당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는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 7명이 당의 주요한 당무에 대해서 네.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그렇군요.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법조인도 열심히 하시고 체육회 회장으로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정치인이지? 정치로 왜 또 선회하셨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갑작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네.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기대가 주어졌을 때 그 네. 책임을 충실하게 다하려고 약간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어떤 일을 맡아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한번 회장을 해보라 그러면 예. 단체장도 해보고 네네. 체육회 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저한테 하실 때는 주로 어떤 민주당이 워낙 전북 지역은 많이 사실상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중앙당에서
정치 무대에서 좀 경험을 쌓고 일맥과 연륜을 쌓아서 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렇군요. 제가 그 역할이 무엇일까 책임이 무엇일까 찾다가 네. 마침 이번 기회가 돼서 지도부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네.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신 거고 예, 예. 주변에서 이제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는 좀 반응들이 어땠어요? 올 것이 다양하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아닙니다. 분도 뭐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예 무관심증이 있고 무관심증이 있었어요? 뭐라냐 이러면서 두 번째는 호기심. 근데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예. 정당 역사상. 네네. 그게 뭐야? 뭐 최고위원이 뭐야? 네. 어떻게 평당원인데 최고위원이 돼? 어떻게 뽑는 거야?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걱정과 우려. 네. 그쪽 층은 자꾸 뭐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그렇지. 이미지가 상하는데 정치한다고 하면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뭐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95세세요. 근데 예. 가면은 막 더러운 물 묻는다. 그쪽은 가지 마라. 맞아. 까마귀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예, 하시죠. 그럼 저희 부모님도 뭐 그런 걱정과 우려가 또 있으셨고 네. 한편으로 이제 네 번째는 격려와 응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갔을 때 나가서 되면 정말 좋은 기회고 뭐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 네. 전북 지역이 그동안에 지도부 입성을 많이 못해서 네네. 상당히 열패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활력 있게 젊은 사람이 나가서 한번 네. 타파해줘라. 그리고 될 거면 꼭 당선되라. 어. 뭐 이런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선거운동 같이 했던 다른 후보들과의 네. 좀 소통과 교류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배심원단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토론을 하고 조별 발표를 했거든요. 허허. 근데 같은 조, 이를테면 사실 경쟁 후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같은 조 후보님들이랑 계속 생각 나누고 대화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사실은 경쟁자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같이 뭐 당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좋은 마음이 생겨서 예. 다른 후보님이 당원 투표 때 저를 찍었다. 같은 조 후보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요. 또 다른 후보님 이제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신 분인데 같은 네. 조였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날 이제 찾아가서 뵀을 때 이렇게 본인은 어떤 구청장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 도와주는 사람들 다 박지원 후보한테 다 이렇게 몰아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면서 네, 네. 같이 조금 뭔가 전우회를 같이 느끼면서 그렇군요. 또 당의 애정과 열정이 많으신 그런 자원들을 같이 발굴하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경쟁 구도지만 상대방을 몰아쳐야만 내가 우뚝 서는 게 정치가 아니라 서로가 공통체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예. 건설적으로 갈 수 있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네. 예, 또 배려해주고 이런 과정이 어찌 보면 최고위원의 그 또 나아가는 선거운동 기간에 또 과정이었기도 했네요. 예, 저도 사실 예. 이상주의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니까 또 가능성도 희망도 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고 나서의 그 위치로 가시니까 실제로 좀 느끼는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어떤 눈높이와 예. 되고 나서의 뭐 이렇게 시야가 좀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거의 지역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 지도부에서는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관심 있게 보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크게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밀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정말 중앙에서는 지역이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걸 강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좀 예, 우리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뭐 공분을 하는 이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치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네. 중앙에서는 어떤 정말 큰 어떤 전략적인 프레임에 맞아야만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전주 MBC도 지역의 언론사로서 방송사로서 참 느끼는 거지만 네, 네. 중앙에서의 바라보는 이런 지역은 사건 사고만 바라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어떤 좀 이미지로만 아이템으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조체인데 그렇게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제가 뭐 스스로 깰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아직 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떤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전략이 이제 지역 이슈랑 결합이 됐을 때 네.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당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말을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 약간 좀 이례적이고 네. 이게 왜 좀 주목받는 좀 부분인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의 지도부에 입성하는 경우가 예. 90% 이상이 사실은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고요. 그렇죠. 가끔 이제 원외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국회의원 하셨다가 네. 이제 낙선하셔서 원로 예, 그 지역에 뭐 급으로. 지역위원장을 하고 네네. 계시다. 그럼 이분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가끔 있고, 그리고 가끔 드물게 삼선 단체장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입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약간 중진급 그렇죠. 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아무래도 네, 최고위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보통은 이제 3선 이상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방의원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이런 순서를 쭉 밟아와서 그렇군요. 어떤 정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 당연히 지도부에 입성하는 게 예. 전례인데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네네. 평당원 중에서도 지도부를 하나 선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오. 해서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예. 평당원에 개방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주목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좀 움직이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최고위원이 되면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막 제가 선거 공약 만들고 네. 다른 후보님들과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얻게 된 정보들이 예.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나 요구였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당원 요구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네. 이제 온라인 활용이 많다 보니까 예. 가령 정당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데 너무 서버가 느리다. 왜 우리의 의사가 예. 전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전달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온라인 소통 구조의 문제가 그렇군요. 있었고 그다음에 SNS상의 어떤 극우 세력이나 또 그런 혐오 표현 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 네.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에서 조금 온라인을 정화해 줄 수 없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런 네. 요구들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는 바로 그 일부터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담당 사무처 직원분들이랑 미팅을 해서 그렇군요. 예, 설문조사하고 네. 지금 리뉴얼이나 이런 거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특위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예. 위원장을 맡고 지금 이제 그것도 역시 당직자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원래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법적 논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체계나 이런 것들은 참 잘하실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것이 참 법조계 인원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과 단점의 예. 명함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점은 이미 익숙하니까 그 입법 기관이라는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원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랑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 이미 익숙한 언어와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장점은 있고 빨리 학습해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점은 일단은 대표성이 너무 법조계가 과대대표 있다. 이 지적이 맞고 저희가 느끼기도 법조인들은 아무래도 체제 수능적이고 네네. 이 제도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틀 안에서 해석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 네. 그거를 뭔가 부수어서 바꾼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좀 구성원 다양성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네. 법조인들 또한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네.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갖추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전주시 이 체육회장에 출마했던 것도 네. 예,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직군의 사람들과 현장에서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내 스스로도 좀 혁신하고 싶어서 또 그런 직을 또 수행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요. 뭐 동료 변호사님들이나 법조인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예. 거의 가급적이면 법조인들은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만나면 비슷한 얘기나 비슷한 일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그 프레임 안에 갇히니까. 재미가 없기도 하고 좀 지루해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저랑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실은 체육계 사람들도 만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인식의 지평이 한번 열리는 계기가 그렇죠. 됐죠. 예. 네, 알겠습니다. 중앙의 언어와 지역의 언어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그 말투나 이런 언어가 아니라 네네. 서로 뭐 이제 나누는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다르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좀 최고위원으로서 줄여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최고위원 한 명이 줄일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 성장 이런 이슈가 있으면 네. 최대한 이제 힘을 실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은 뭐 우리가 중앙에 꼭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면 네. 중앙 집권 구조면 이제 영영 계속해서 중앙과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뭐 뿔뿔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 예산이나 뭐 인사 권한이나 이런 걸 틀어지고 있지 않고 가령 뭐 국세보다 지방세를 많이 걷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준다거나 교부세를 많이 내려준다거나 또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재량으로 많이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지역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이 되고 굳이 중앙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워낙 큰 문제라서 예. 개헌도 수반돼야 되고 근데 맞습니다. 뭐 그런 자치분권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그냥 혹시라도 뭐 말을 얹을 일이 있으면 얹겠다라는 정도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아직은 그래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네. 그 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예. 움직여서 일을 풀어가야 되는 게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반드시 필요한 네. 작업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챙기느냐에 따라서 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제가 옆에서 네.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출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긴 하나 그럼요. 더욱더 좀 지역의 이야기가 좀 전국으로 많이 퍼지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인맥으로만 우리가 행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움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구조화하고 체계성을 갖추려면 어쨌든 뭐 최고위원 선에서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는 지역 이슈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가끔 중앙의 전략적인 필요 때문에 이렇게 반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중앙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데 이 전략의 프레임 속에서 이 지역 이슈가 결합을 하면 예. 더 이렇게 부각이 된다. 예. 이제 그런 틈을 잘 보고 이제 타이밍을 잘 보고 비집고 들어가야지만 사실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냥 영민해야겠다. 예. 일반적으로 막 계속 이렇게 목소리만 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 속에서 뭐 체육인도 뭐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만나오셨는데 그분들의 좀 가장 큰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뭐 다양하겠지만 뭐 하나로 좀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너무 광범위한데요. 근데 청년, 체육인, 소상공인 너무 당범위하긴 근데 사실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네. 이제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공감대는 있죠. 이제 예. 지역 소멸, 청년 유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 다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세대도 뭐 일자리나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야 된다. 나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이랑 예. 같이 살고 싶은데 아니면 소상공인도 지역 상권이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위축이 된다. 아까 또 어떤 집단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고 지역에는 이제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네. 것들은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 같고 예. 바뀐 정권에서는 사실은 지역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에는 약간 시혜적인 균형 발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국가가 너무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비효율성이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혈이 뚫려야 된다, 풀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실 때 물론 뭐 이렇게 되신 지 막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힘이 되는 뭐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요. 뭐 시민들의 뭐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외 다른 것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에피소드로 이렇게 좀 설명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계통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보통 이제 사리사욕이랄까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사적인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부분 다 움직인다고 가정을 전제하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예. 또 그 와중에도 간혹 이렇게 순수하게 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는 것 같은 순간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이거 뭐 눈빛일 수도 있고, 네. 뭐 몸짓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결단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가끔 그런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것이 뿜어져 나오는 분들을 볼 때 사실은 힘을 많이 느끼죠. 근데 이건 꼭 정치인들뿐만 야.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네네. 예, 뭐 어떤 권력이나 돈, 자본이 네. 아니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그냥 공공 마인드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표출하시는 분들을 볼 때 좀 네. 힘을 얻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지역에서 공동체 힘을 느꼈던 경험이 정치적 판단이나 또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적도 혹시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이 뭐 어떤 토박이들이 많고 네. 이제 공동체 유대감이 강하면 네. 사람이 이게 떠돌이들이 많은, 이게 뜨내기들이 많은 곳에 비해서는 예. 장기적인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내가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사기를 친다, 네. 한탕을 해먹는다라고 해도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서 살 거라면 언제든지 이거는 네. 들통이 나는 것이고 당연하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잖아요. 배제가 되는 거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대도시로 갈수록 네. 내지는 익명성이 많은 사회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적고 단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에서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주로 느꼈던 것은 이게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언행을 하도록 약간 강제 내지는 이렇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네. 걸 많이 느꼈고 학습도 많이 돼 있고. 예, 그것이 사실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반짝 어떤 인기를 얻거나 반짝 어떤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지금은 손해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분들이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묵묵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게 만약에 제가 가능하다면 네. 여기 지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던 것으로부터 네. 받은 교훈이자 힘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로 체육회장으로 또 정치인으로 삶의 방향이 또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또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나만의 기준 또 나만의 어떤 뭐 좌우명이나 뭐 이런 철학들이 혹시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반이 돼 있어야지 네. 나중에 내가 어떤 기회가 오든 내가 선택을 하든 잘 선택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잖아요. 예. 네. 저는 막 이런 질문이 어렵다고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은 뭡니까? 이런 거. 좌우명은 뭡니까? 이런 건 어려운데 네. 굳이 뭐 삶의 기준을 따지자면 선택을 예. 할 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 어떻게 할까를 어떻게 뒤돌아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고민 같지만 막상 그때는 별로 시덥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때 그걸 해볼 걸 괜히 안 해봐서 아쉽네. 네.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어리석었지. 이런 것들을 약간 세상을 떠날 때쯤에 내가 회고를 한다면 어떻게 볼까를 일단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네.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데 앞으로 좀 뭐 최고위원 활동 열심히 하실 거라고 뭐 이제 포부를 밝히셨지만 네. 이 질문이 조금 너무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치인의 삶을 살면서 좀 자신의 어떤 뭐 신념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예, 하기를 저는 뭐 원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이제 헌신하고 기여할 마음의 준비를 늘 어렸을 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회가 닿는다면 역할이 네. 주어진다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예. 근데 구체적인 행보는 사실 아직은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그렇죠. 뭐 예. 딱히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런 길이 열린다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개방적으로 네. 선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에도 제가 굉장히 충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내분의 전결을 다 맡으신 거죠? 예, 그런 어떤 예, 저희 생각을 아내가 할 때까지는. 예.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예. 고민을 했대요. 왜요? 왜? 이 사람이 만약에 혹시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의 어. 한때 발목 잡혀서 뜻을 못 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야, 내가 그걸 그런 감당할 수 생각하셨어요?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결혼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래요, 최근에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있었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내께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그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여기 반갑습니다 방송할 때도 예. 체육회장 선거 당선 나왔을 때도 저희 아내 얘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아내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보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지금 최고위원으로서도 그렇고 뭐 젊은 회장이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배나 또는 같은 세대에 또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젊은 정치인 분들 네. 내지는 정치를 이제 지망하시는 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능력치가 네. 죄송하지만 선배 세대에 비해서 개개별로 높으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아, 그래요? 조심스러운 오. 이야기인데.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어떤 인구 구조상 또는 이제 늘 뭐 역사적으로 청년이 권력을 가진다는 건 거의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전쟁이나 혁명이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 때가 오고 그 때가 됐을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계속 축적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을 때 예. 확실히 선배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예. 다들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청년의 마음으로 최고위원이 되시고 앞으로도 좀 정치 행보도 많이 펼치실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그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려면 지금부터 좀 어떤 활동과 어떤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좀 좋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본인만의 뭐 그런 사람마다 다 팁은 다르고 활동 범위도 다르겠지만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말을 뱉어놔야죠. 그래 약속을 이렇게 해야 이제 공약처럼. 예, 나중에 이제 야. 이걸 영상을 보면서 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참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방법이네요. 네, 이게 인터뷰도 많이 사람은 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뱉으면 네. 그 뱉은 말 때문에라도 이제 거기 얽매여서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심리학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라고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방송도 많이 하실 테고 인터뷰도 네. 많이 하실 텐데 그때 클립으로 잘 모아두셔서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돌아보고 네. 하면은 정말 훌륭한 정말로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당원들이 불러주시면 일단 만나러 들으러 갑니다. 예. 이건 약속을 선거 공약으로도 했고 지금도 제가 QR코드를 만들어서 명함을 항상 드릴 때마다 QR을 찍으면 제 일정이 공개가 되고 저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이게 기능이 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뭐 정말 서너 명 모여 계셔도 제가 찾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열 몇 번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만났고 네네. 그런 오프라인 소통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사실 온라인에서의 당원들의 마음이 좀 과대 포집된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생계를 하면서 그냥 막연히 당원으로서 당을 응원하는 그런 평범하신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사실 온라인에는 과소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사실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네네. 이렇게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듣지 않는 이상은 예. 자기 의사를 잘 표출하지 않으시는 경향도 맞아요. 있고 근데 네. 이분들의 마음을 놓치면 민심과 괴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간격은 어차피 제가 여의도와 현장의 민심 간격을 줄이기 위한 홍당원 최고위원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고 예. 당원들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연락해 찾아간다. 이 네. 약속만은 지금 초지일관 지켜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참 격변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좀 개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어떤 말을 시대라고 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좀 거창하긴 한데 저도 사실은 뭐 시민에서 정치 영역을 온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정치 영역을 보시면 정말 진영과 이념에 따라서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이네요. 극단화돼서 어떤 혐오와 어떤 증오의 언어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을 많이 보시면서 네.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할 텐데 정치 영역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신뢰랄까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려는 노력, 소통의 노력, 네.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지 않아야 정치권에도 그런 문화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쟁에 대한 혐오 때문에 관심을 꺼버리거나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네. 그런 일이 없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만들겠다라는 그 단단한 마음을 오늘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꽤나 좀 흥미롭고 아주 좀 기분 좋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가는 길 더욱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의견도 주고 같이 좀
어떤 이슈도 같이 공유하고 네네.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게끔 도움을 많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정치 하나 성장하는 건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역과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당근과 채찍을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